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필고스버서님이 설정해 주신 제목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우리 집 식탁을 부탁해. 네, 저는 김윤경이고요. 손유경 리더님 파트너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이거 하나 써요. 자, 예전에 좋은 품종을 찾아오려고 그 인류가 우수한 종자를 신고 재배해보자 해서 옛날에 바나나 야생종은 이렇게 생겼대요. 먹을 수 없게 생긴 거를 교배를 해가지고 이제 바나나 재배종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먹고 있는 거는 그 육족을 통해서 재배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교배가 가능한 종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면 병에 약하지만 맛이 좋은 애랑 병에 강하나 맛이 별로 없는 애랑 같이 교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먹을 수 있는 그 신품종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얘네를 이제 얻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성이 필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같은 종이나 비슷한 종만 유전 정보 전달이 가능해서 조금 한계가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 현재는 병에 약하지만 맛이 좋은 애한테 강한 유전자를 넣어서 병에 강하고 맛있는 신품종을 만들어낸 거예요.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해서 그 기존보다 짧은 시간 비용이 들고 기존 육종 기술로 전달이 불가능한 유전자 전달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고 보니까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GMO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GMO의 생산량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요. 콩도 79%, 옥수수도 32%, 그리고 우리 선물 세트 받으면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카놀라유 24%가 GMO고요. 그리고 면허 70%도 GMO입니다. 이 GMO를 만들어내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보니까요. 유전자 변형 작물 종자의 세계 점유율은 90%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1901년에 살충제랑 제초제를 만드는 화학회사로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화학물질을 개발해 왔는데 이제 60년대 종자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어요. 먹거리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됐고요. 그 글리포세이트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녹슨관 청소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이 청소하고 나온 물을 밭에 뿌린 결과 모든 식물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글리포세이트에 제초제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자 그 이후 이 기업은 이를 작물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글리포세이트가 많이 들어간 영역에서 살아남은 박테리아를 채취하였고 박테리아는 제초제라는 강력한 물질에도 죽지 않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이 DNA를 추출해 가지고 콩하고 옥수수의 유전자에 투입해서 GM 식품을 개발한 거예요. 유전자 변형으로 이루어진 작물을 제초제에 뿌려도 죽지 않고 멀쩡하다 보니 작물 생산성에는 기여도가 높았지만 대신 제초제를 그대로 흡수한 콩과 옥수수 같은 작물들이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게 되었으며 결국 사람은 제초제를 흡수한 작물을 섭취한 것과 같은 결론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근데 나는 콩하고 옥수수 많이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일단은 그 글리포세이트가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배상 판결이 난 거거든요. 다국적 농업기업 몬산토의 제초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연간 8억 톤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초제를 써온 고객에게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몬산토의 제초제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입니다. 유럽 곳곳에서 제초제 사용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몬산토의 라운드업 제품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몬산토는 1974년 이 제초제를 개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간 8억 톤이 쓰입니다.
전문가들은 라운드업의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암을 유발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전직 교직원인 드웨인 존슨은 몬산토와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존슨이 학교에서 라운드업을 쓰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법원은 몬산토에게 우리 돈 440억 원의 손해배상과 2,800억 원의 징벌적 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약 5천 건의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이 미국과 유럽 등의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몬산토는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글리포세이트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보면 여기 볼게요. 유전자 변형을 한 옥수수와 대두 제초제가 개발이 되던 1996년부터 급격히 갑상선암, 치매, 자폐증 등 여러 질병의 발병률이 증가된 거예요. 이런 논문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동영상은 한번 꼭 개인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랑 글리포세이트가 모양이 비슷하대요. 그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글라이신 대신에 글리포세이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우리 아미노산 안에 그 콜라겐 안에 아미노산이 많잖아요. 거기 글라이신이라는 애가 높게 포함돼 있어서 특히 그 족발에 글라이신이 대신해서 글리포세이트가 많이 합성돼 있을 때는 그 원래대로 힘을 가지지 못하게 돼서 인대가 끊어진다거나 근육이나 뼈에 더 부담이 주게 된대요. 그래서 이 글리포세이트가 축적될수록 관절이 약해지는 거래요. 이 박사님 말씀하시기로는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약해지는 게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글라이신은 이 가바라는 뇌 중추신경에서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하는데요. 얘가 또 글리포세이트가 자리를 하게 되면 치매나 자폐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자폐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과 GMO 농작물의 상관관계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부모가 책임 있게 알아봐야 할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게 연도거든요. 양쪽 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2000년대 들어서. 이 동영상 나는 옥수수와 대두를 먹지 않는다 하시는 분 계시죠? 한번 볼게요. If you like, they might be dried leaves, but dried leaves still have omega-3s in them. So yes, I think it's been a big mistake to go and 대량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아도는 옥수수를 해결하기 위해 그 쓰임새를 넓혀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식탁은 옥수수의 점령을 당합니다. 저녁 밥상에 보글보글 맛있는 계란찜이 올라왔네요. 삼겹살도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습니다. 서연이네는 일주일에 이틀은 고기 반찬이 식탁에 올라옵니다. 살이 찔까봐 고기를 먹는 날은 탄수화물 섭취는 안 합니다. 식사 후에는 요구르트도 꼭 챙겨 먹죠. 그러면 옥수수는 얼마나 먹을까요? 저희 한 1년에 5개에서 한 10개 정도요? 여름에만? 네, 여름에. 그러니까 옥수수철에만요. 옥수수 날 때만 먹고요. 통조림은 그 GMO라고 그래서 요즘 안 먹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냥 되도록이면 옥수수만, 옥수수철에만. 가루가 들어가는 것은? 옥수수 식빵도 잘 안 먹고요. 사실은 그냥 가루 들어간 것도 안 먹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한 가지 재미있는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CSI 요원 같아요. 도와줘? 머리를 내밀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옥수수를 먹고 있는 것일까? 이만큼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머리카락을 잘라 탄소 분석을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머리카락 속에서 옥수수는 거의 안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평소에 안 드시니까. 그렇죠.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스티븐 맥코 교수. 그는 머리카락 내에 있는 탄소 동위 원소 구성을 분석하여 몸속의 음식물 비율을 알아냅니다. 이 분석을 통해 체내에 옥수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We're burning the sample at about 1,000 degrees centigrade, and then we're going to send the combustion gases over to the mass spectrometer, which is behind me. The mass spectrometer separates the carbon-13 from the carbon-12 and analyzes and tells us how much of that carbon-13 is in the sample. 분석을 시작한 지 10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This is the carbon, so that signal is going to be.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게 결과인 거예요? 몸속의 옥수수 성분을 알아보는 흔치 않은 분석이었으니 결과가 궁금하겠지요. 34%가 나온 겁니까? 바뀐 거 아니에요? 34%. 와. The daughter had about 35% of the carbon, and the father had about 16% of the carbon in his body was coming from corn. 아빠의 몸속에는 옥수수 성분이 16%, 딸 서현이의 몸속에는 옥수수 성분이 34%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옥수수를 갖다 저희가 먹었던 기억이 거의 없는데 이때 정말 옥수수 저희 캔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옥수수를 이렇게 몸에서 많이 났을까? 서현이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Meats that they eat, the meats are being fed corn, so that carbon is coming from corn, but through the meat. The cheese that they might eat, or the milk that the daughter might drink, is coming from cattle that are being fed corn. 직접 옥수수를 먹지 않더라도 옥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품을 통해 우리 몸에는 옥수수 성분이 축적됩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안 먹는다고 해도 친구들끼리 나가서 먹다 보면 저기 먹게 되는 게 뭐 피자나 유제품, 뭐 아이스크림, 기본적으로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잖아요. 아니야, 서연아, 이거 당황할 일이 아니야. 갑자기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이 옥수수 성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옥수수 사료를 네. 제 목소리가 좀 작나요? 가게가 방음이 안 돼서 목소리를 크게 못 하겠어요. 네, 그 식탁을 점령한 GMO. 이미 밥상에 너무 많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 GMO 콩도 그렇고요. 옥수수도 그렇고. 근데 콩은 콩기름이나 뭐 된장, 간장 이런 데 다 들어간다는 생각은 좀 하고 살았는데 그 옥수수가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만든다는 생각은 저는 못 했거든요. 그리고 뭐 포도당, 맥주, 과자, 빵, 음료, 아이스크림, 그리고 그 커피에 들어가는 시럽 같은 것도 다 GM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1인당 33kg을 연간 섭취하고 있다 하네요. GMO 식품 문제 없나? 당신도 모르는 새 GMO 빵, 과자 먹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음식을, 그러니까 뭐였지? 딴 나라에서는 사료로 그냥 GMO를 수입해 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GMO를 원료로 해서 대두유, 여기 보시죠? CJ제당은 대두유, 전량을 GMO 원료로 이용해 만든다. 그 해표도 마찬가지로 대두 수입해서 이걸로 대두유와 고추장, 된장 등을 제조하고요. 그 삼양제넥스라는 기업은 옥수수를 이용해서 물엿과 가당을 생산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주로 먹는 고소한 과자에는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해 만드는 제품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GMO를 안 먹으려고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준이.
이렇게 보면 CJ 제일제당도 물엿 GMO인데 확인이 불가하다.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들 수입산이라고 다 돼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GM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콩, 식용유 많이 쓰시죠? 이것도 수입산. 그리고 크레용 신짱 초코비 이거 아이들 사주신 어머니들 계시죠? 저도 몇 번 사 먹었거든요. 그 짱구 만화에 나오잖아요. 너무 사고 싶게 생겼더라고요. 얘도 유전자, 제조합, 옥수수 포함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도 유전자 변형, 대두, 옥수수 포함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는 보고 이제 표시 성분을 보고 걸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그 마트 가서 혹시나 이 간장 부분들도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요. 여기 초록 색깔 뚜껑 보이시는 이걸 저희가 한 20년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엄마랑. 오복간장 초록색 뚜껑은 3분의 간장 이거거든요. 3분의 간장. 여기도 3분의 간장. 이 3분의 간장을 어떻게 만드는가 제가 봤더니 단백질이 포함된 원료에 염산을 넣어서 화학적으로 분해하고 그리고 또 알칼리성으로 중화하는 방식이라 하더라고요. 이 간장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발효간장은 만드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신 간장 혹시 이렇게 만드시는 줄 아셨습니까? 성분 표시를 확인해 봤는데 안경을 쓰고도 잘 보이지 않는 글씨 혼합 간장. 깨알같이 써진 혼합 비율은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 산분해 간장이 총 질소 3%에서 70%가 들어가 있네요. 예, 산분해 간장이라는 건 이게 생각을 못했어요. 산분해 간장이 뭔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산분해 간장이 뭐예요? 알고 계세요?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산분해 간장.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예, 산분해 간장으로 산성화되는 잠시 후 산분해 간장의 제조 방식 공개. 충격이에요.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 어쨌든 화학 재료상으로 들어가는 간장이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가족들한테 음식을 내서 먹였다는 것 자체가 잠깐 조금 충격이네요. 산분해 간장의 제조 방식. 염산을 이용해서 혼합 간장을 만든다. 단백질을 녹일 정도로 강한 산성인 염산을 이용해 어떻게 간장을 만드는 것일까? 산분해 간장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주 원료인 탈지대두와 염산 외에도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데 탈지대두에 염산을 붓고 서로 잘 혼합되도록 섞어준다. 그 후 가열을 하면 아미노산이 생성되면서 탈지대두는 검게 변하는데 염산으로 인해 산성도가 높아진 탈지대두에 알칼리성 물질인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어 중화를 시켜주고 여기에 탈취제 역할을 하는 활성탄을 넣어 냄새를 없애준다. 건더기와 용액을 걸러내면 염산으로 분해한 아미노산 액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색을 내기 위한 캐러멜 색소를 넣고 맛과 향을 내는 화학 첨가물들을 넣으면 산분해 간장이 완성된다. 이렇게 만든 산분해 간장은 겉모습만 봐선 시중에서 판매되는 간장과 차이가 없다. 시중에 나온 혼합 간장들은 산분해 간장과 양조 간장이 적정 비율로 섞여 있는 것으로 산분해 간장에 양조 간장이 단 1%만 섞여 있어도 혼합 간장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혼합 간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그 식물성 단백질 분해물이라는 것을 두고 간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뭐로 불러야 되냐 그러면
간장 맛 소스가 정답이죠. 식초로 분해하는 게 아니라 초산으로 분해하는 게 아니라 염산으로 분해하니까 염산 분해 간장 이래야 맞는 거죠. 염산 분해 간장을 제가 한 20년 먹었네요. 네,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주변에 아메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간장 7,300원으로 진짜 이 발효시킨 간장을 드실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원재료의 맛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살려주며 조림, 볶음, 구이, 무침 요리 다 사용할 수 있는 간장이고요. 간장은 재구매율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이제 원포원 브랜드가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커피, 그 다음에 뭐 차 종류, 그리고 전기품. 오늘은 이제 전기품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전기품 브랜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이거 된장 만드는 거 전기품에 그때 김민기 리더님이 공장에 다녀오셨는데 보니까 된장 요거 만드는데 1년 걸린대요. 그 100% 국산만 사용해서 메주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콩을 쪄서 메주를 만들어서 된장을 만들어내고요. 예. 그리고 고추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낸다 하더라고요. 100% 국내산 이제 그 태양초 고춧가루를 사용해서 고추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고추장을 반품을 받은 적이 한 번 있는데 이제 그 빨간 통에 들어있는 고추장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우리 고추장이 별로 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미료에 조금 길들여진 입맛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기농 식자재를 이용해서 집밥을 해 먹고요. 그리고 이제 원포원 제품을 애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기농 판매처를 이용하여 무농약 유기농 식품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모자란 영양은 뉴트리라이트로 잘 섭취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합성 비타민 원료는 석유 화합물인 거는 다 아시겠지만 또 옥수수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볼게요. 원포원. 넉넉한 자연을 일구어 얻은 것이 사람에게 가장 이롭다는 믿음 하나로 순수한 자연 원료에 정성의 손길을 더해 만든 원포원의 좋은 먹거리. 원포원 제품의 우수한 품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포원은 좋은 산지에서 자란 좋은 원료를 엄선합니다. 지리산의 푸른 기운이 길러낸 열매부터 남해 청정바다의 생명력, 따뜻한 햇살과 바람이 키워낸 반짝이는 해조류까지 좋은 원료에 대한 원은 정성스러운 손길을 담아내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더 쉽고 빠른 길을 알고 있지만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어렵고 까다로운 노고와 오랜 기다림을 마다하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정직한 사람들, 묵묵히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우리의 다짐과 노력이 지속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의 정직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우수한 제품들로 건강한 식문화를 함께 이끌어갈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사회를 위한 배려. 원포원 프로젝트. 동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철학을 입니다.
the hardest form of agriculture. I love people, I love organic, and I love to work hard. Which are kind of all the things that you really get in organic farming. Nutrilite's farming practices incorporate a farming system where we don't use pesticides or herbicides or any synthetic chemicals on the farm. We consider the farm a living organism, so everything that we do to the farm. We have farms in Brazil, El Pedican, in different climates that allow us to grow the best plants for Nutrilite. The plant and eventually sending the plant off for final processing. We document every step of the process. We call it the birth certificate of the plant. We're using technologies that not a lot of other organic farms are using, such as GPS technology and advanced technologies in order to get cultivation closer to reduce the amount of hand weeding. We're working with all natural products. We're living a healthy lifestyle, and we're also creating a sustainable future. 이 그저 좋아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아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람한테 해롭고 환경한테 해로운 건 만들지 않겠다고 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믿고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